이번 시간에는 로마의 새 여행객과 지어쳐다 이런 제목으로 특강하겠습니다. 로마에 새 여행객이 도착했습니다. 교황을 아리에 만났습니다. 인사하러 갔습니다. 로마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새 여행객에게 물었습니다. 차례대로 물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로마에 얼마 동안 머물 생각인가요? 여행을 얼마 동안 여행할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약 3개월가량 머물 생각입니다. 석 달.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개를 갸웃하면서 당신은 로마를 제대로 보지 못하겠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하니까 저는 한 달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제 사정이.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당신은 저 오빠보다는 조금 더 알겠는데 로마에 대해서 그래도 로마를 제대로는 모르겠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경비가 빠듯해가지고 일주일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당신은 로마를 제대로 보겠군요. 했습니다. 자, 이 말 뜻 알겠습니까? 잘 모르면 뭐 가만히 있어.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척 해버리고 설명 안 하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네. 내가 소문 안 낼 테니까. 자,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해석을 한다면 굳이 석 달간 머물 사람들은 머물 첫 번째 여행객은 석 달이니까 기니까 마음이 느긋해요, 안 느긋해요? 느긋해요. 오늘 못 보면 내일 못 보면 이번 주 못 보면 다 안 해.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인가 봐요. 근데 세 번째 여행객, 일주일밖에 머물 수 없다는 여행객은 오늘 못 보면 내일 보고 내일 못 보면 모레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 이게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빨랑빨랑 돌아다녀야 되죠. 우물우물할 시간이 없어. 일주일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첫 번째, 두 번째 여행객들은 좀 멍청한 사람 같잖아요. 그 3개월 있어도 못 볼 거니까. 근데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 자신의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지도 못한 저 오빠들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내 얘기, 우리 얘기 하려고 지금 저걸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게 많은 사람의 삶이 첫 번째 여행객처럼 느긋해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오늘 안 되면 그건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니까 삶의 많은 순간순간들을 다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사람의 로마 여행객은 경비도 경비지만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시간이 더죠, 시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3개월이 있는데.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잖아요, 시계. 이게 시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날에 한글 타자기를 발명한 공병호 박사를 만나가지고 공병호 타자기 회사의 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박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저는 시간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제가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들어갔는데 박사님한테 돈을 탈라 하니까 뭘 살라 하면 영수증을 줘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만 종이에다가 타이핑을 해서 영수증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돈하고 딱 바꾸면 되죠. 그럼 박사님은 나한테 돈 얼마 줬다는 걸 가지고 있고 나는 돈 받아오면 되고 그다음 쓰고 또 진짜 영수증 그때 또 주면 되고. 그래서 영수증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타자기 하는 전문가니까 이런 백지에다가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영수증. 이 말 알겠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요 사이 띄우기를 2번 했다는 뜻입니다. 타이프 바, 타자기 밑에 길쭉한 단추를 누르면 한 칸 착 지나가죠? 네. 요렇게 하면 2번 띄웠다는 뜻이에요. 네.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보기 좋아라고. 이거 답답하잖아, 요래 쓰면. 요걸 2번 띄웠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벌려놨다는 뜻. 다 그래 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하고, 뭐, 돈 얼마, 여기 돈을 뭐 청구합니다 하고 내 이름 쓰고, 요 사인하고, 박사님한테 이거 돈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박사님께서 이 영수증을 내가 쓴 걸 탁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 선생, 이거 누가 타이핑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타자수가 몇 명 있었는데, 김아무개 아씨가 타이핑했습니다. 아니, 송 선생이 벌써 타자수 훈련을 이렇게 시키면 어떡하냐예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뭘 나보고 나무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고 맹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당황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이에, 영자와 숫자 사이에 사이 띄우기를 몇 번 했냐요. 내가 직접 안 쳤지만 내가 타자기는 잘 아니까 2번 했습니다 했어요. 2번이야. 여기를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그러면 이 2번 사이 뛰기 한 거하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요? 그래 나보고.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줍니까? 이거 돈을 깎아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오! 아차 했어요.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방식으로. 아니 당신같이 앞날에 창창한 젊은 사람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면 어떡하냐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이 소리 듣고 처음에는. 이게 제가 시간에 관해서 최초로 내 생각을 바꾼 계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강을 듣고 혹은 이 방송을 보는 분도 귀담아 듣기만 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수많은 계기들이 이 방송 시간에 순간순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글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저한테 뒤에 보내준 겁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이 쓴 편지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영문 편지 서식을 알면 뭐가 다른가 하면 요거는 전부 요 왼쪽 있잖아요. 왼쪽 요거부터 시작하니까 타이핑하니까 왼쪽에 전부 앞머리를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맞췄습니다. 왼쪽 앞머리 맞추기랍니다. 요걸 왼쪽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요 친애하는 이런 걸 다 안쪽으로 뒤에 약간 몇 자 덜에다 쓰는 거예요. 덜에다 쓴다면 알겠어요? 보기 좋아라고. 예, 날짜도 여기 안 쓰고 이쪽에 써요. 날짜를 이쪽에 쓰면 사이 뛰기를 몇 번 해야 돼요? 15번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낭비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 처음 봤어, 저는. 미국 사람 중에 머리 나쁜 사람은 이렇게 옛날처럼 하고 저렇게 영수증 띄어쓰고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나 처음 봤어, 이거. 우와! 크게 깨닫고 나도 생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옛날에 한국일보에서 우리나라 고집장이
랭킹 10위, 베스트 10, 10명을 뽑았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옛날에 1번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분도 고집이 세니까. 3번이 한글학자 최현배 박사입니다. 한글학자. 제가 또 최현배 박사의 제자입니다. 6번이 공병호 박사입니다. 6번. 근데 제가 공병호 박사를 만나서 그 무렵에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돌아가셨어. 다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 공박사님, 그러니까 공박사보다 더 서열이 높은 고집장이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누가 1등? 공병호 박사가 1등입니다. 앞에 선수들이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병호 박사, 당대의 최고의 고집장이를 만난 것입니다. 이거 다 특별한 고집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류를 몇 장 타이핑 해가지고, 서류를 2장일 경우에는 풀로 보통 붙여요? 호치키스로 찍어요? 호치키스로 찍는 거예요. 호치키스로 찍는데, 호치키스로 2장 되는 걸 찍어가지고 공 박사님한테 뭘 제출했습니다. 호치키스를 어떻게 찍었나 하면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어요. 보통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딱 나란하게 찍었습니다. 이러니까 공 박사님께서, 아니, 호치키스를 왜 이렇게 찍었냐요? 나는 건 30년 가까이 이렇게 찍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찍어야 된대요. 이러면 이게 요거는 넘기면 요것밖에 지탱하는 힘이 없죠, 요거. 잘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찢어지기 쉽겠죠? 얘는 이만큼 버티니까 얘보다 몇 배로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이 차이를 나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 참 놀랍죠? 그걸 우습게 알면 인생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다 놓친다고요. 삶을 다 놓치는 거예요, 바보들이. 이 차이를 알았습니다.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거 다 공병호 박물관, 한글 박물관에 갈 귀한 자료들입니다. 제 이름을 여기 써놓고, 빨간 걸로 써놓고 편지를 이렇게 왔어요. 미국서 보내온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편요금 아끼려고. 무게를 재니까. 무서운 분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발 씻는 일, 설거지하는 바리떼를 씻는 일에도 전 존재를 몰입하니까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 뒤에 훌륭한 설법도 훌륭하지만 그것만 같아. 그건 똑같은 일입니다. 우편요금 아끼려고. 이걸 제가 젊은 날 이걸 보고 많은 걸 깨닫고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사무실은 아래층에 있고 공 박사님 위층에 저 옥상에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직통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뭐 결제 받고 뭐 상의드릴 게 있어서 인터폰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 답변이 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좀이란 말이 좀 5분을 말아요? 10분을 말합니까? 20분을 말합니까? 30분을 말합니까? 1시간을 말합니까? 2시간을 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말을 잘못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시간 좀 안 돼요, 박사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을 잘 듣는 젊은이니까 말한 걸 고쳤습니다. 박사님, 간단하게 하는 건 3분이면 돼, 안 돼? 3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 3분 안에 딱 끝내고 내려오면 돼요. 간단하죠. 5분만, 10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공 박사님께서 그때가 70 그런 노인네이시니까 틈이 나면 피곤하니까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누웠어. 나는 이 아래 사람이니까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밖에서 있고 안쪽에 이 방에 들어와 있고 박사님은 창가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쪽 침대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제가 있는 쪽이 창문이 제가 있는 쪽에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 선생,
그 창문을 약 15cm쯤 열어달라 이랍니다. 이게 22cm입니다. 22cm. 그럼 15cm는 요거보다 작겠죠? 한 요만큼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22cm니까. 그럼 창문을 요만큼만 열면 돼. 근데 보통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창문을 좀 열어라. 그럼 그건 10cm예요, 5cm예요, 20cm, 30cm예요. 알 수가 없어요. 다르죠?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어느 날 박사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제가 문병 인사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사님, 뭐 어느 정도 다 나아가냐고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85%쯤 나았다 이럽니다. 와, 그래, 그런 걸 제가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배우고 2년 뒤에 공병호 타작이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사장이 되고 한 조치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에서 하는 회사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앵간한 회의는 앞으로 다 서서 한다 하고 내가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간 아끼려고. 회의를 오래 하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부들을 붙들어 놓고 아침에 회의를 오래 하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 간부가 그 회의에 참석했으면 그 부서가 전부 마비돼요, 마비 안 돼요? 마비돼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회의를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태까지, 아직까지,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나 지금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서툴러요, 안 서툴러요? 서툴러요. 서툴러.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에 가까운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래요. 길게 말해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서툴러요. 그럼 회의가 10분 해도 될 일을 30분, 1시간 한다고. 1시간 할 걸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지금 고급스럽게 유식하게 경상도 말하면 천지백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서서 한다. 서서 하면 또 다리가 아파서 오래 해요, 못해요? 오래 못해요. 그리고 말 길게 하는 놈이 길게 하면 옆에 사람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요. 아, 좀 간단하게 말하죠. 그지? 그러니까 저절로 짧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훈련. 익숙하지 않으니까. 미리 회의 시간을 정해줍니다. 오늘 회의는 10분 만에 끝낸다. 그리고 이 시계를 가지고 이게 공병호 박사의 그 위인전인데 이분이 공병호 박사입니다. 여기 이 시계 있죠? 이거 보입니까? 이 시계가 지금 내가 가져온 이 시계입니다. 공 박사 유품입니다. 네, 이 시계가 이 시계입니다. 회의를 10분만 한다 오늘. 그렇게 하고 이 시계를 10분에 딱 맞춰놔요. 이걸 밥을 태엽을 감고 이렇게 놓으면 회의 시작합니다. 그럼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뭐 종전처럼 하면 10분 만에 할까 못할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도 얘는 칼같이 따르릉 해요. 그럼 시간을 딱 멈추고 회의 끝! 이랍니다. 오늘 회의 안 끝나 내일 또 하자 그래요. 이걸 교육시키려고. 그럼 직원들이 이 뜻을 알아요, 몰라요? 이거 한 3분마다 하면 끝나는데 아니야, 끝! 약속대로 끝! 해버립니다. 그럼 다음 날 또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자, 이번에는 오늘 회의는 5분 만에 한다. 이제 전에 했으니까 연습했잖아요. 그거 이제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보들아니요. 그럼 바보들은 내보내야지. 이걸 5분에 딱 맞춰 놓는 거예요. 5분에 딱 맞춰 놓고 시작하고 회의 시작합니다. 그럼 빨리빨리 말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시간을
우리 직원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저한테 있던 직원들은 지금 어쩌다가 들어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홍 박사만 괴짜가 아니라 송현 선생도 괴짜라고 생각하고 너무 별난 사람으로 알았는데 살아보니 아니라고. 네,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이 다른 직장에 가면 히트 칠까 안 칠까? 히트 잘해요. 사장 마음에 쏙 들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런 정도면 다른 것도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그래서 이 말은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시간을 철저히 아껴 써야 아껴 쓰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다 놓치기 때문에. 제가 한국 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을 한 번 했는데 그 정관에 회장을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관을 어기고 저를 회장을 한 번 더 하래요. 그래서 회원들이 다 더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그들도 못하고 한 번 더 했어요. 2번 했어요. 그 나중에 물었어요. 왜 나를 자꾸 하라니까. 선생님이 회의를 너무 빨리 끝내기 때문에. 다른 회장님은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송현 선생님 회의하면 30분 만에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 술 마시고 놀고 노래방 가고 놀자 하니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아동문학을 잘해서 2번 한 게 아니고 회의를 빨리 잘 끝낸다고. 네, 그래서 그 한국 어린이문학협회 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몸에 배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몸에 배여가지고 제가 전성기에 만날 약속을 하면 시간을 몇 분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몇 분. 저는 뭐 이거 보여주기를 좋아하는데 증거를 보여주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증거를 하나 보여주면 이게 제 일정을 적는 수첩인데 (10월달) 약속한 게 이렇습니다. 이게 바쁘죠? 네. 요거는 중요한 것만 적고 덜 중요한 건 안 적었어요. 그래,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이렇게 바쁜, 그죠? 지난달.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이걸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오늘 내가 선생님한테 낼 수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물어봐요. 괜찮다 하면 약속하고 아니다 하면 안 된다고 다른 날 하자고. 오늘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오케이 하면 안 하면 노, 안 된다. 네, 이렇게 시간을 아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쓰니까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삶이란 게 많이 한다고 다 능사도 아니고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법정 스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일기일회란 책이 있는데 그게 잘 팔리는 책인데 이건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말입니다. 이찌고 이찌에란 일본말입니다. 저게 일본식 한자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일이란 말은 한 번이란 뜻입니다. 기란 말은 기회란 뜻입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일이란 말은 또 한 번이란 뜻입니다. 회는 만남, 모이는 거, 회의한다, 모이는 거, 만나는 거. 이걸 간추려 설명을 하면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이 일생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 쓰는 말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도, 차 마실 때 일본 사람은 차 마시는 것을 차에다가 도를 붙여가지고 다도로 하죠. 차 마시는 것을 예술의 경지까지, 도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차도 사실 우리가 더 선수인데, 우리가 더 앞서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방치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 사람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갖고 다도가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A급입니다. 다도가, 일본 다도가 아주 고급스러운 상품입니다. 다도의 기본 정신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이겁니다. 이찌고 이찌에란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이쇼겐메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말뜻은 내가 나의 죽은 성주한테 땅을 조금 선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땅을 주겠죠. 모섬살이 열심히 하면 좀 주잖아요. 밭대기 하나 주잖아요. 먹고 살아라고. 받았어요. 소중해요, 소중 안 해요? 소중해요.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나쁜 놈이 와서 뺏어오면 뺏기면 돼요, 안 돼요? 뭘 걸고 지켜야 돼? 지키기 위해서 뭘 걸어야 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차를 대접하는 사람이나 차를 얻어 마시는 사람이 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마셔야 된다 합니다. 차 한 잔 마시는 게, 이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차를 대접하는 사람은 이 찻잔을 다 만지는 것부터 물을 붓고 차를 넣고 이거 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이건 아까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처님이 설거지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발 씻는 거하고 똑같아요. 옷을 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더러 방배여기가 내려가지고 전철을 타고 와서 이게 걸어올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을에 가로수가 참 멋있어요. 이 길도.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길을 걸으면 어떻게 걸으실까? 그 생각을 하고 보통은 이렇게 막 걷는데 이래 안 걸을 것 같아. 발자국 하나를 놓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전 존재를 몰입해요, 안 몰입해요? 몰입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하다가 사람들이 보면 나보고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주의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오면 그냥 막 또 종전처럼 그래요. 저는 사실은 그래 하고 싶어요. 부처님을 흉내내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어. 따라하다 보면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얼추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부처님이 이익이에요? 아니요, 내가 이익이야. 제 삶이 그만큼 수준 높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저 일기일해란 말이 일본식 한자 말인데 저거 내가 국어 공부를 한 사람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거 보니 기분 나빠. 저 말이 일본식 말이니까. 우리말 속에 일본식 한자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결혼이란 말도 일본식 한자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식 한자 말은 혼인이라고 해야 돼요. 혼인. 돈을 말할 때 현찰 이런 말을 쓰죠. 그거는 일본식 한자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식 한자는 현금이라 해야 옳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일본식 한자 말이 기분 나쁘니까 저 말은 멋있잖아. 뜻은 멋있잖아요. 저 멋있는 걸 우리말로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는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난 것이 갑자기 노사연 노래 가사 생각이 나요. 우연이었죠. 뭐 그거 적을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처음이자 마지막 이런 뜻이라 했죠. 이게 우리 생애.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생애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건 수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주 특수한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줬습니다. 이 시계는 지금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시계도 그렇습니다. 과거가 없어요. 이 시계.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말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지갑에 있는 돈, 그게 내 돈이죠. 은행에 가면 많이 있어. 이만큼. 그건 누구 돈? 나무 돈이야. 내 돈이 아니에요. 옆집 오빠가 돈이 많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상관없어. 내 돈, 내 호주머니. 그것처럼, 그거는 다 아는데 내가 설명 안 해도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간도
현금 같은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 소용없잖아요. 어쩔 방법이 없어. 앞으로 오는 시간 그건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알 수가 없어. 가봐야 돼요. 8만 대장경 그 방대한 양이 엄청나겠죠. 그걸 한마디로 간추리면 핵심. 내가 국어 선생 했으니까 주제 파악, 핵심 이런 거 잘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간추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입니다. 그 8만 대장경 전체를 한마디로 간추리면 이겁니다. 여기 친절하게 한마디 더 보태면 한마디 친절하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다 변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안 변한다 이겁니다. 이 말은 반드시 변한단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 내일 일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 아까 지난 시간에 말한 로마 여행객처럼 다음 주에 해야지. 그 같은 얘기죠. 이게 사실은 내가 여러분한테 풀어서 설명한 전부 부처님 얘기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를 쉽게 오늘날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핵심을.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 내 삶의 시간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 그 다음에 장소는 여기. 여기. 나한테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군다? 집에 있는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내 삶의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 근데 이 방송을 마치고 나갔다. 딴 장소로 오겠다. 그때는 누가 소중해요? 그때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거기서. 그럼 집에 갔다. 그럼 그때 집에 있는 사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삶의 가장 핵심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 그걸 제가 아주 멋있는 말로 갖다 붙였습니다. 처음 만날 때처럼. 처음 만날 때는 좀 설레이고 점수도 좀 따야 되고 뭐 가르마도 타고 옷도 이쁜 거 입고 막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서방님 만날 때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틀렸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신경 쓰고 해야 돼요. 처음 만날 때. 가기 전부터. 그죠? 좋은 인상을 주려고. 네. 처음처럼 하려고. 그 다음. 이거는 뭐냐? 이건 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에 다시 못 보게 됐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내가 괜히 쓸데없는 헛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헛소리 할 시간이 없어. 진실만 말해도 시간이 있어, 없어? 모자라요. 아낌없이 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못 만날 건데, 영원히.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말한 일기일회라는 일본식 한자말보다 제 말이 더 좋죠? 네. 더 멋있잖아요. 네. 그 말에는 처음 만날 때처럼 다시 못 볼 것처럼 그런 뜻은 없죠. 그 말 속에는. 네. 이 말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더 좋은 말이 됐어. 네. 예, 저는 아마 한 5년 이내로 이 네이버 국어사전 안에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막 퍼뜨리기만 하면. 제가 만든 말이 국어사전에 올라온 게 있는데 재혼하는 거를 새혼이라고 내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파트너하고 또 만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혼이. 어차피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새혼이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올라 있어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아마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어우 이거 멋있는 말이다. 사전에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제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제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시간은 지금밖에 없고 여기 처음 만날 때처럼 영원히 못 볼 것처럼 하니까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진실이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전해지고 저쪽에서도 마음을 열까 안 열까? 그러면 우리는 더 새로운 화합,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산, 새로운 도약, 새로운 날 비상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물은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 98도 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끓어요? 108배를 하면 끓어요? 아니요. 1도 더 올려야 돼.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난로를 써본 사람은 알 텐데 심지를 잘못 조정해서 난로를 켜놓으면 얼음이 나요, 안 나요? 그 얼음이 나고 천장에도 붙고 코도 시커매지죠. 그럼 왜? 완전 연소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야 돼요. 삶도 부처님의 삶이 완전 연소한 삶입니다. 그 얼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발 씻는 거, 옷 걸치는 것도 그래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으니까 다른 일도 다 똑같이 했습니다. 아무데도 0.001%도 부족함이 없어. 부처님은 더 잘할 게 없어. 그게 늘 삶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전부.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부터 그렇고 모든 생각도.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 아가씨가 나한테 내가 신청한 걸 접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수수료가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수학 선생이에요? 국어 선생이요? 그러니까 틀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참 이쁘고 멋있는데 언니 말하는 게 틀렸어요. 내가 이거 전문가인데 내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뭐 큰 잘못입니다. 수수료가 1,500원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수수료가 1,500원입니다 라고 말했다. 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행사에 어디 갔는데 출입구에서 안내하는 중년 신사가 오는 손님한테마다 인사를 깍듯이 잘합니다. 안에 들어가라고. 나갈 때 또 인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야, 참 잘한데 나갈 때 저보고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냥 올라가다가 나도 지금까지 실력을 갖추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많은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배운 걸 죽을 때 다 가져가야 돼, 싸가지고? 아니야. 남한테 주고 가야 돼. 그래서 그 오빠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보고 아까 인사를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시비하는 줄 알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인사한 말을 나한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인사한 말이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제가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걸 바르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나보고 뭐가 되라 그랬어요? 주말이 되라 그랬죠? 내가 주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안 돼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죽었다 깨라도 안 돼요. 그죠? 나보고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십시오. 돼요, 안 돼요? 되죠. 야구 선수 하면 될 수 있잖아요. 훌륭한 작가가 되십시오. 돼요, 안 돼요? 훌륭한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된다. 내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가 그 말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주말 되십시오. 주말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되고 싶어도 안 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써요, 안 써요? 수두룩하게 써요. 그게 틀린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주말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주말을 즐겁게 보내는 거는 보낼 수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즐거운 주말은 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마음 먹고 기도해도 안 돼. 그게 틀렸다고 가르쳐 줬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내 삶을 매 순간순간 저렇게 살려고.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내 삶을 마무리하거나 정리할 때 나는 지나온 삶이 순간순간 충실해, 안 충실해요? 충실해요. 누가 이익일까? 내가 이익이야. 천배만배 내가 이익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예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진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산 속에 곤충들이 축구 시합을 벌였습니다. 곤충들이 두 패로 나눠야 되겠죠. 이쪽에는 메뚜기 풍뎅이 이런 놈들이 축구가 11명이 선수가 됐어요. 이쪽에는 또 그거 말고 다른 곤충들이 해가지고 그 중에 진해가 있죠. 진해. 발 많은 애 있죠. 걔가 이쪽 선수예요. 그래갖고 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했는데 진해가 축구 시합이 시작이 됐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그 게임 시작 직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작하면 서로 이제 자기 위치에 서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한 명 부족하게 10명이 뛰고 저쪽은 11명이 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불리해요. 또 진해는 또 발이 많으니까 공을 잘 찰까 못 찰까? 잘 찰 거 아니에요. 발이 많은 놈이니까. 근데 이 A급 선수가 빠졌어. 그다음 이쪽 선수는 기분 악상으로도 기분이 좀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3대0으로 졌어요. 진해 팀이 졌어요. 지금 진 거잖아요. 다시 할 수도 없고. 그 진해 팀 그 곤충 애들이 선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 이놈만 진해 이놈 왔으면 우리가 안 질 텐데 이길 텐데 하고 걔가 안 왔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서 욕도 좀 하고 싶고 걱정도 되고 하여튼 겸사겸사 진해 집으로 갔어요. 이놈 새끼 왜 안 나타나는지 이 시합에 우리가 지게 만들고 말이야. 화나잖아요. 진해 집에 가니까 진해가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구두끈을 메고 있어. 운동화끈, 축구화끈. 이 말 뜻 알겠습니까? 네. 구두끈 매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 거예요.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진해 얘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내 얘기고 우리 얘기라고요. 여러분은 진해처럼 구두끈 매는데 아까운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시간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니까. 오늘 이 특강을 결론으로 맺으면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처음 만날 때처럼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매 순간순간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그건 부처님 뜻하고도 일치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아 발견, 자기 성찰, 자기 창조, 자기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진해처럼 운동화 끈매는데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